오늘 영상은 일단 혈당 높으신 분들이라면 더 좋아할 만한 영상이겠죠. 여러분들 중에 소화가 항상 잘 되는 사람 있나요? 소화가 잘 안 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췌장이 망가졌을 때 가장 나쁜 경우가 췌장암입니다. 췌장이 잘못되어도 티가 잘 안 납니다. 우리가 확 느끼거나 눈으로 봤을 때도 확 티가 나는 징후들을 먼저 간단하게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실에서 변을 봤는데 변이 좀 물에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방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이 흡수가 안 되고 지방이 변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변을 무리로 둥둥 띄우게 됩니다. 오메가3나 올리브유 먹고 나서 변에서 기름이 보이는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꾸 대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변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음식물이 보이면 이것도 역시 췌장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얼굴이 황달처럼 노랗게 뜨면 다 눈으로 확인이 되는 신호들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배출 기능이 떨어져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위의 세 가지 증상은 사실 간 기능이 떨어져서 담질 잘 나오지 않아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위 세 가지 증상이 모두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직 췌장에 문제가 이상이 생길 경우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신호가 있습니다. 이걸 특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증상이 아니라 복통입니다. 복통은 음식 잘못 먹어도 복통이 나타나긴 합니다. 췌장 문제로 인한 복통은 위장 문제로 인한 복통보다 위치가 조금 더 등 쪽에서 나타납니다. 특이한 증상은 복통이 심하다가도 푸세식 화장실에서 대변 보는 자세 이렇게 취하면 덜 아픕니다. 복통에서 위장약을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던 통증이 다리를 오므리고 몸을 구부리면 덜 아프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췌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우리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복통 같은 것으로 자주 나타날 정도면 이미 염증이 많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췌장도 간처럼 80%가 망가져 더 큰 자각이 없기 때문에 있을 때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나온 곳이 어딘가요?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을 지키는 것이 곧 당뇨를 개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염증과 당뇨를 없애는 영양소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베르베린입니다. 복용을 하게 되면 염증과 당뇨를 동시에 없애진다고 하니 오늘 영상은 혈당 높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만합니다. 베르베린이 유독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아마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80%가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보셨다고 해도 베르베린의 최악의 단점에 대한 해결책도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베르베린은 고대에서부터 인도와 중국에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던 성분입니다. 단지 췌장의 염증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뿐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만성염증, 항암과 면역에도 관여하는 만능에 가까운 영양소가 바로 베르베린입니다. 그러므로 췌장 건강이 나빠진 증상이 없는 분이라고 하셔도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베르베린을 제2형 당뇨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실험입니다. 3개월 동안 36명의 신규 확진 당뇨 환자에게 베르베린 또는 당뇨약 메포민을 투약했습니다. 당뇨 초기이신 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막 호기심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병 걸린 분들도 당연히 도움되실 겁니다. 실험에서 어느 정도를 응용했을 경우 당뇨가 개선되었는지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르베린을 투약한 그룹의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감소되는 것이나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감소하는 것은 당뇨약인 메포민보다 베르베린이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포민의 경우 중성지방이 거의 그대로인데요. 베르베린은 중성지방을 22%나 감소시켰습니다. 중성지방이 줄어들면 지방간도 감소하게 되고 지방 췌장도 줄어들어 당연히 인슐린 잘 나오게 되므로 당뇨 증상도 개선이 되고 염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의 영양소가 이런 다양한 기능을 다 수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베르베린이 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험에서는 베르베린을 한 번 드실 때 500mg씩 해서 하루 3번 복용하면 거의 당뇨약처럼 효과가 납니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되시니 끝까지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특히 바쁘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베르베리는 약성으로 분리하자면 굉장히 차가운 성분입니다. 내 몸이 차다 그럼 위장장애나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은 몸이 차가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음용하실 때 하루에 500mg 정도만 드시면서 몸에 나타나는 반응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르베린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베르베린은 약초라서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약국에서 구매할 수가 없어서 해외 직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요즘은 쿠팡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구입하는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탁하기 싫고 혼자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음식으로도 베르베린 아니지만 베르베린과는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췌장의 기능을 살려주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차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통째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바로 그 식품은 우엉입니다. 우엉 제품이 췌장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및 실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엉을 직접 먹는 것은 아니고 우엉 속에서 악티게닌이라는 성분을 추출한 다음 고농축해서 그걸로 만든 재료로 실험한 것입니다. 우엉을 먹는다고 췌장암이 사라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엉은 항암 작용 및 식이섬유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우엉 속에서의 식이섬유인 이눌린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들기 때문에 식전에 양배추를 드시면 혈당이 덜 오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엉은 췌장의 염증이나 암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기능도 있으며 제품을 구하기도 쉬우니 평소에 우엉 반찬을 즐겨 드시면 좋습니다. 베르베린을 해외 직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엉을 평소 잘 챙겨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이미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베르베린의 효과로 인해서 혈압이나 혈당이 예상치 못하게 훅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루 3번 복용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500mg 정도 음용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췌장에 좋지 않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주는 먹거리들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먹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좋지 않은 음식은 대창입니다. 대창은 소대장 안에 붙은 내장 지방을 뒤집으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췌장이 분해하려면 효소를 과다하게 분비해야 하며 더 잘 지치게 됩니다. 오늘부로 끊으시던지 아니면 얼어 우시면 드시는 양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창 내 내장 지방은 대부분 포화지방이며 포화지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췌장 건강은 걱정하신다면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념갈비도 당독소나 지방 측면에서 보면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가장 췌장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분 좋다고 마시고 슬프다고 마시고 화난다고 마시고 기쁘다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술입니다. 우리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췌장 안에 잘 농축되어 있다가 소화할 음식물이 위와 장으로 들어오면 그때 분비하여 음식물을 분해합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부산물에 의해 췌장 아래 농축돼 있던 소화효소가 췌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췌장 안에서 췌장 조직을 소화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췌장을 망가뜨립니다. 술 한 번 먹었다고 췌장 조직 다 얻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췌장이 손상을 당해도 다시 재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적당히 마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에는 췌장염을 유발하고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췌장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술은 적당히 드시는 게 췌장에 좋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췌장과 혈당 건강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췌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 항산화 효소의 양이 적은 장기 중 하나입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공격을 더 잘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췌장에는 또 멜라토닌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잘 때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잠만 재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멜라토닌이 잘 나와야 손상당한 췌장이 복구가 잘 되어 염증과 혈당 조절 능력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 잘 나오게 도와주는 영양소로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색잎 채소입니다. 평소에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으로 췌장 건강 관리에 부족하다 싶으시면 영양제라도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숙면 취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은 해외 현지에서 직접 현지셀러가 직접 먹어보고 추천한 제품인 프리미엄 베르베린 100% 고순도 1200mg 180캡슐 3개월분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라 뉴트라 랩스 프리미엄 베르베린 HCl 1200mg 비건 캡슐 180.2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베르베린을 더 나은 흡수를 위한 비건 친화적 클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프리미엄 품질의 모든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하루 한 번 이 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흡수율을 높여서 하루에 필요한 베르베린 양을 해결할 수 있어서 제가 직접 음용하고 있습니다. 음용 결과는 최소 한 달은 좀 더 기다려보고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결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